오즈의 마법사 제8장 치명적인 양귀비 밭 여행자들의 작은 일행은요. 다음날 아침 상쾌하게 눈을 떴어요. 밤새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개운했죠. 마음속엔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도로시는 강가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에서 딴 탐스러운 복숭아와 달콤한 자두로 마치 왕자님처럼 아주 푸짐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겼어요. 토토도 도로시의 발치에서 맛있는 과일 조각을 얻어먹으며 함께 아침을 맞이했죠. 그들 뒤로는 어둡고 으스스한 숲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길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무서운 괴물들과 마주치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요. 눈부시게 아름답고 햇살이 가득한 나라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풍경은 마치 에메랄드 시티가 어서 오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손짓하며 그들을 부르는 것만 같았죠. 물론 넓고 푸른 강이 떡하니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뗏목은 이미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였답니다. 전날 저녁부터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열심히 작업을 했거든요. 양철 나무꾼이 튼튼한 통나무 몇 개를 더 잘라서 날카로운 나무못으로 꼼꼼하고 튼튼하게 고정시키자 드디어 뗏목이 완성되었고 그들은 이제 출발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도로시는 뗏목 한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에 앉아서 사랑스러운 강아지 토토를 품에 꼭 안았어요. 토토도 도로시의 품이 가장 편안한지 얌전히 있었답니다. 겁쟁이 사자가 조심스럽게 뗏목 위로 오르자마자 뗏목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어요. 몸집이 워낙 크고 무거웠으니까요. 모두가 잠시 깜짝 놀랐지만 이내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뗏목의 반대쪽 끝에 서서 무게중심을 잡고 균형을 딱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고 튼튼한 장대를 들고 강물 바닥을 밀면서 뗏목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뗏목은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미끄러져 나갔어요. 처음에는 꽤 순조로웠어요. 강물도 비교적 잔잔했고 장대도 바닥에 잘 닿아서 뗏목을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요, 강 한가운데쯤에 이르자 갑자기 거센 물살이 뗏목을 아래쪽으로 마구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뗏목은 빠른 속도로 흐름에 휩쓸려 갔죠. 그들의 목적지인 에메랄드 시티로 향하는 노란 벽돌길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드리워졌답니다. 그리고 강물이 너무 깊어져서 그들의 길고 튼튼한 장대조차 더 이상 바닥에 닿지 않는 거예요. 뗏목을 움직일 방법이 없어진 거죠. 이건 정말 좋지 않은데요. 양철 나무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줄 모르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떠내려가서 무태 닿지 못하면 결국 서쪽 마녀의 나라로 떠밀려가게 될 거예요. 그녀는 우리한테 잔혹한 마법을 걸어서 모두를 노예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그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그럼 나는 똑똑한 머리를 영영 얻지 못하게 될 텐데요. 허수아비가 슬픈 목소리로 축 처져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꿈이 좌절될까봐 너무나 걱정스러웠죠. 나는 꿈에 그리던 용기를 얻지 못할 거야. 겁쟁이 사자도 울상인 얼굴로 조용히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뜨거운 심장을 영영 얻지 못할 거고요. 양철 나무꾼이 힘없이 덧붙였어요. 그는 심장이 없어도 친구들을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죠. 그럼 나는 캔자스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해요. 도로시도 시무룩한 얼굴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해야만 해요. 허수아비가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다짐했어요. 그는 장대를 잇는 힘껏 강물 바닥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그만 장대가 진흙 속에 푹 박혀버렸지 뭐예요. 그가 장대를 다시 빼내기도 전에 아니면 장대를 아예 놓기도 전에 뗏목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순식간에 저 멀리 가버렸어요. 불쌍한 허수아비는 강 한가운데에 있는 깊은 물속에서 진흙에 박힌 장대를 꽉 붙잡은 채 홀로 외롭게 남겨졌답니다. 그는 친구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잘 가요, 친구들. 그가 멀어져가는 친구들을 향해 슬픈 목소리로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친구들은 뒤를 돌아보며 그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답니다. 양철 나무꾼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문득 자신의 몸이 녹이 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얼른 떠올리고는 재빨리 도로시의 앞치마로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냈어요. 물론 이건 불쌍한 허수아비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었어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니까요. 이제 나는 도로시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처지가 되었구나. 강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옥수수밭의 튼튼한 장대에 걸려 있어서 적어도 주위에 날아드는 까마귀들을 놀라게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었지. 하지만 강 한가운데 깊은 물속에서 진흙에 박힌 장대에 매달려 있는 허수아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제 나는 평생토록 똑똑한 머리를 얻지 못하겠구나. 뗏목은 계속해서 하류로 빠르게 흘러가고 불쌍한 허수아비는 점점 더 멀리 뒤에 쓸쓸하게 남겨졌어요. 친구들은 허수아비를 구하지 못한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죠. 그러자 사자가 깊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어요. 우리를 구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만 해요. 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힘껏 헤엄쳐서 강둑에 닿은 뒤에 여러분들이 내 꼬리 끝을 단단히 붙잡으면 이 뗏목을 강둑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자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고요. 양철 나무꾼이 그의 튼튼한 꼬리를 단단히 잡았어요. 그러자 사자는 온몸에 힘을 다해서 강둑을 향해 열심히 헤엄쳤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용감해 보였어요. 그의 몸집이 워낙 크고 육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헤엄쳐 나갔죠. 마침내 그들은 거친 급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의 길고 튼튼한 장대를 잡아서 뗏목을 밀어주는 걸 도와주었어요. 그들이 마침내 힘겹게 강둑에 닿아서 아름다운 초록 잔디 위로 힘겹게 올라섰을 때는요. 모두가 지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물이 그들을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노란 벽돌길에서 아주 멀리 떠밀어 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죠. 모두의 마음속에는 허탈함과 함께 다시금 막막함이 밀려왔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철 나무꾼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심장은 없지만 친구들을 향한 걱정이 가득했죠. 사자는 잔디 위에 길게 누워서 따뜻한 햇빛에 축축한 몸을 말리고 있었답니다. 그는 여전히 겁이 많았지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뿌듯해 보였어요. 어떻게든 길로 다시 돌아가야만 해요. 도로시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둑을 따라서 걷다 보면 어쩌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자가 힘없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동안 쉬면서 지친 몸을 달래고 나서 도로시가 바구니를 들고 싱그러운 풀밭을 따라서 노란 벽돌길을 다시 찾기 위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형형색색의 꽃들과 탐스러운 과일나무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답니다. 불쌍한 허수아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를 두고 온 미안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걸었고요. 도로시는 딱 한 번만 잠시 멈춰 서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었어요. 그 꽃의 향기가 너무나 달콤했거든요. 바로 그때 양철 나무꾼이 깜짝 놀라 소리쳤죠. 이것 좀 봐요. 그들이 양철 나무꾼이 가리키는 강을 바라보니 강 한가운데에 있는 장대의 허수아비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절망의 참모습이었죠. 세상에, 그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용히 물었어요. 사자와 양철 나무꾼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들도 허수아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딱히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들은 강둑에 앉아서 애타는 마음으로 허수아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커다란 황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우아하게 날아와서 그들을 보고 강가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답니다. 너희는 누구며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냐? 황새가 긴 목을 우아하게 돌려 그들에게 물었죠. 저는 도로시예요. 용감한 소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분들은 제 소중한 친구들인 양철 나무꾼이랑 검쟁이 사자고요. 우리는 지금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중이랍니다. 이봐, 여기는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길이 아니야. 황새는 긴 목을 돌려 그들을 날카롭지만 친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아요.
도로시가 조금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하지만 우리는 불쌍한 허수아비 친구를 잃어버렸고요. 지금 그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황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저기 강 한가운데 장대에 매달려 있어요. 도로시가 강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했답니다. 그가 너무 크고 무겁지 않다면 내가 데려다 줄 수도 있겠는데. 황새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이다가 말했어요. 세상에 전혀 무겁지 않아요. 도로시가 간절한 목소리로 거의 울먹이며 말했죠. 그는 지프로만 채워져 있거든요. 그를 데려다 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정말 감사할 거예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좋아,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황새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그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옮기지 못하겠으면 다시 강에 떨어뜨릴 수도 있어. 이 점은 미리 알아두렴. 그러고는 커다란 새는 우아하게 날개를 활짝 펴고 강 위로 훨훨 날아갔어요. 그녀의 커다란 그림자가 강물 위에 드리워졌죠. 허수아비가 매달려 있던 장대에 이르자마자 황새는 그의 팔을 자신의 튼튼한 발톱으로 꼭 잡아서 들어 올렸어요. 허수아비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뻐했죠. 그리고는 강둑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로시와 사자, 양철 나무꾼, 그리고 강아지 토토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허수아비를 사뿐히 내려놓았답니다. 허수아비는 친구들 곁으로 무사히 돌아온 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두를 꼭 안아주었어요. 심지어 몸집이 커다란 사자와 귀여운 토토까지도요.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그는 너무 들떠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톨-D-3-D-5 하고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나는 영원히 강에 매달려 있어야 할 줄 알았어. 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착하고 용감한 황새가 나를 구해줬지. 내가 언젠가 똑똑한 머리를 갖게 된다면 꼭 그 황새를 찾아가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답할 거야.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단다. 황새가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그들 옆을 우아하게 날면서 함께 가고 있었죠. 나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걸 언제나 즐겁고 보람있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가야겠어요.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둥지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에메랄드 시티를 잘 찾아가서 위대한 오즈의 도움을 받길 진심으로 바라요. 정말 고마워요. 황새님. 도로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리하여 착하고 다정한 황새는 하늘로 훨훨 날아올라서 곧 시야에서 아련하게 사라졌답니다. 그들은 밝고 아름다운 세계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걸었고요. 길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꽃들은 점점 더 많아져서 온 땅을 화려하게 덮고 있었죠. 그야말로 꽃으로 이루어진 양탄자 같았어요. 노란색, 흰색, 파란색, 보라색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진홍빛 양귀비가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빨간색은 정말 눈부셨답니다. 그 꽃들은 너무나 선명하고 강렬한 색깔이라서 도로시의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도로시가 향기로운 냄새를 들이마시며 황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가 보군요. 허수아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게 똑똑한 머리가 생긴다면 이 아름다운 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죠. 내게 따뜻한 심장이 있다면 이 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양철 나무꾼이 아쉬운 듯이 덧붙였어요. 나는 원래부터 꽃을 참 좋아했어. 사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참으로 여리고 무력해 보여. 하지만 숲속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고운 빛깔의 꽃은 없지.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진홍빛 양귀비를 보게 되었고 다른 꽃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온통 붉은 양귀비꽃 세상이 펼쳐졌죠. 마침내 그들은 커다란 양귀비 밭 한가운데에 이르렀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바다 같았어요. 많은 양귀비가 한 곳에 빼곡하게 모여 있으면 그 향기가 매우 강해서 그것을 들이마신 사람은 잠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 향기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나 순진한 도로시는 그걸 전혀 몰랐고요. 사방에 끝없이 펼쳐진 붉은 꽃들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이윽고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고 쉬고 싶고 잠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마음속을 채웠죠. 그러나 눈치 빠른 양철 나무꾼은 그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는 위험을 직감했죠. 우리는 어둡기 전에 서둘러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요. 허수아비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힘겹게 걸었지만 도로시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이 저절로 스르륵 감기더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양귀비들 사이에 털썩 쓰러져 아주 깊은 잠에 빠져버렸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철 나무꾼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를 이곳에 계속 두면 꽃의 독성 향기 때문에 죽게 될 거예요. 사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꽃 냄새가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있어요. 나조차 이제 겨우 눈을 간신히 뜨고 있고 귀여운 게 토토는 벌써 저기 잠들었네요. 정말로 토토는 도로시 옆에 곤히 쓰러져 있었죠. 작은 몸집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허수아비랑 양철 나무꾼은 살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꽃의 향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일하게 깨어있는 존재였죠. 어서 빨리 달려요. 허수아비가 사자에게 재촉하며 말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이 치명적인 꽃밭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소녀를 데리고 당신 뒤를 따라갈게요. 당신마저 잠들면 몸집이 너무 커서 옮길 수 없으니까요. 사자는 정신을 잃는 힘껏 가다듬고는 주저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나갔어요. 순식간에 그의 커다란 몸집이 양귀비 밭저 너머로 사라졌답니다. 우리 손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잠든 그녀를 옮기자. 허수아비가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들은 잠든 토토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도로시의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자신들의 손과 팔로 튼튼한 좌석과 편안한 팔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잠든 소녀를 그 사이에 조심스럽게 태운 뒤 천천히 꽃밭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굳건했죠. 그들은 한참을 계속해서 걸었지만 치명적인 양귀비 꽃밭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들은 강줄기의 구비를 따라서 끊임없이 나아갔고요. 마침내 그들의 용감한 친구 사자가 양귀비들 사이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발견했어요. 꽃의 향기가 너무나 강해서 그토록 용감하게 달렸던 거대한 사자조차 결국 쓰러져 버렸던 거예요. 그는 양귀비 밭의 거의 끝, 아름다운 푸른 풀밭이 펼쳐지기 불과 몇 걸음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었죠. 그 모습은 안타까웠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철 나무꾼이 슬픈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는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가 도저히 옮길 수 없어요. 여기에 남겨서 영원히 잠들게 할 수밖에 없군요. 아마 꿈속에서는 꿈에 그리던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잠들겠죠. 정말 안 됐네요. 허수아비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는 그렇게 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동료였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우리는 이제 도로시를 데리고 계속 가야만 해요. 그들은 잠든 소녀를 강가의 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그곳은 치명적인 양귀비 밭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녀가 더 이상 꽃의 독성 향기를 들이마시지 않게 되었죠. 그들은 그녀를 부드러운 풀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시원하고 신선한 바람이 그녀를 다시 깨워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걱정이 교차했어요.